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모건 무어이고, 저는 엑스박스 레어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는 후디니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그림을 전송하는 기본 워크플로우와 다양한 관련 속성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이 예제 프로젝트에서는 다람쥐 모델이 있으며 3개의 주요 섹션으로 나뉜 완성된 그림입니다. 이제 얼리얼 엔진에는 그룹 플러그인이 있어서 게임 엔진에서 머리카락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에서 머리카락을 시각화하는 2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천 또는 수백만 개의 곡선으로 구성된 후디니와 매우 유사한 스트랜드입니다. 두 번째는 그룹 곡선을 기반으로 생성된 메쉬인 헤어카드입니다. 이는 후딘이나 얼리얼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오 노드를 생성하고 그 안에 오브젝트, 머지 노드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의 그룹은 3개의 다른 섹션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 머지 노드 내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섹션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것을 완료하면 출력값을 가져와 랩의 얼리얼 그룹 익스포트 노드의 첫 번째 입력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오브젝트 머지 노드를 추가하고 스킨 지오메트리에 대한 참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의 얼리얼 그룹 익스포트 노드는 기본적으로 많은 내보내기 과정을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룹을 얼리얼 엔진에 적합한 알렘빅 프리미티브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이는 UVs, 색상, 너비, 그룹과 같은 속성을 추가하는 것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주며 이 모든 속성은 얼리얼 엔진의 그룹 플러그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그룹을 알렘빅으로 내보내고 얼리얼 엔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피부에 UVS가 있다면 그것을 머리카락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비와 그룹과 같은 다른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면 몇 가지 추가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작성하기 위해 우리는 페인트 속성 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너비입니다. 너비의 경우 속성 이름을 width로 지정한 다음 속성 유형을 float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영역도 너비가 0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1 정도의 값으로 채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속성들의 스케일은 얼리얼 엔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0에서 1 범위로 유지할 것이며 그런 다음 얼리얼 엔진 내에서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값으로 0.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브러쉬를 볼륨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는 어디에 두꺼운 머리카락이나 얇은 머리카락을 원할지 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성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등 쪽에 더 두꺼운 머리카락을 원하고 얼굴에는 더 얇은 머리카락을 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스러우면 다음 속성인 그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선택사항이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업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를 시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페인트 속성 노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속성 이름을 랩의 earlier 그룹, export 노드의 그룹, id 속성에 있는 값과 동일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룹 id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페인트 속성 노드의 속성 패널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성 유형을 정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룹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람쥐는 그룹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는 만큼 다른 그룹을 그 위에 페인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어떤 영역을 별도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지는 완전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몸체를 기본 제로 그룹으로 하고 꼬리를 그룹 1로 설정하여 얼리얼 엔진에서 그들의 매개 변수를 약간 다르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그룹 속성을 페인팅하고 필요한 곳에서 브러쉬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페인팅하는 이유는 나중에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얼리얼 엔진에서는 서로 다른 그룹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털의 한 부분에만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전체 생물에 적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섹션의 다른 재질 유형을 원하거나 특정 영역의 곡선수를 줄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은 그룹을 다른 그룹으로 나눌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얼리얼 엔진의 그룹 플러그인 사양에 맞추기 위해 그룹 ID 속성을 프리미티브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다른 속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메쉬의 출력 색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UV를 가져오기 때문에 얼리얼 엔진에서 텍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옵션으로 아마도 눈치채셨겠지만 랩스 그룹 익스포트 노드에는 가이드를 위한 세 번째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 사용할 가이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싶다면 시뮬레이션을 원할 경우 얼리얼 엔진에서 시뮬레이션의 일부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얼리얼 엔진의 자동 가이드 선택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이드가 될 머리카락의 일정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는 그룹을 간단히 내보내고 현재 프레임을 렌더링한 후 디스크에 저장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얼 엔진으로 이동하기 전에 헤어 카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헤어 카드는 기본적으로 얼리얼 엔진에서 스트랜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트랜드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지오 노드를 생성하고 그 안에 오브젝트 머지 노드를 생성한 다음 스트랜드 섹션에서 병합된 그룹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력에서는 스킨 참조에 대한 또 다른 참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헤어와 피부 참조를 헤어 카드 생성 오브젝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을 연결하면 헤어카드, 생성 오브젝트의 기본 설정을 기반으로 생성된 헤어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No More Short Curves를 클릭하고 모든 곡선을 포함하려면 최소 곡선 길이를 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헤어카드의 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비 스케일, 분할수, 길이 방향으로 어떻게 나눌지, 카드의 굽힘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약간 곡선을 이루게 하고 싶다면 더 3D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작할 수 있는 많은 매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카드로 하고자 하는 주요 작업 중 하나는 피부의 색상 데이터를 얼리얼 엔진 내의 카드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버텍스 컬러를 통해서나 텍스처와 UV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텍스처와 UV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얼리얼 엔진에서 재질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헤어카드 생성 오브젝트의 출력과 스킨의 출력을 속성 전송에 연결하고 스킨에서 헤어카드로 UV를 전송하려고 하면 더블 펜 탭으로 가서 UV를 보면 겹침 문제를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텍스처를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다른 과정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의 텍스처에 맞추기 위해 UV를 변경하는 대신 헤어카드의 UV에 맞추기 위해 텍스처를 변경할 것입니다. 먼저 텍스처 색상을 피부의 CD 속성으로 전송하기 위해 속성 부호풀 생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속성 부호풀 생성한 다음 첫 번째 입력을 피부에 연결하고 그 안에서 텍스처를 생성합니다. UV를 UV 채널과 텍스처에 연결한 다음 색상 속성을 기하하게 CD 속성에 연결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피부에 사용할 텍스처를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속성 부호패에서 변경해야 할 한 가지는 포인트가 아닌 버텍스를 대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텍스에 있는 UV 속성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입력에서 재질을 삭제하고 속성 부호풀 확인하면 이제 색상이 CD 속성에 전달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성 전송을 사용하여 피부의 색상 속성을 카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가장 가까운 포인트를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이제 머리카락 카드에 색상 속성이 있으므로 기본 카드 UV를 위한 새로운 텍스처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머리카락 카드를 위한 널 출력을 생성한 다음 이미지 네트워크로 이동하여 랩스 속성 가져오기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출력 텍스처의 해상도를 설정하고 머리카락 카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가져오기 노드에서 텍스처가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UV를 기준으로 올바르게 보입니다. 이것이 구성되면 ROP 파일 출력 노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의 출력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이 경우 이미지 형식 색상 공간 변환을 체크 해제한 후 렌더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 카드를 위해 ROP, LMBit 출력을 배치하고 머리카락 카드 메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가져오기 전에 LMBit 그룸 가져오기 플러그인과 그룸 플러그인 두 가지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에서 Support Compute Skin Catch를 검색한 후 이를 활성화해야 우리의 그룸을 피부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얼리얼 엔진 내에서 일부 자산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텍스처, 즉 머리카락 색상과 피부 색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색상과 피부 색상은 꽤 비슷합니다. 머리카락 색상은 피부 색상 텍스처에 약간의 조정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디니에서 만든 머리카락 카드 텍스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드와 그rum을 위해 두 개의 빈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아래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기본 피부 FBX 메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람쥐 작업을 위한 레벨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그룸 자산을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카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경해야 할 것은 스케일을 100으로 키우고 후디니에서 얼리얼의 좌표 공간으로 전송하기 위해 90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그룸 자산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서 X축에 90도, Z축에 180도의 회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100배로 스케일업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그룹들이 올바르게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제로와 그룹 하나가 있습니다. 그룹 하나는 우리가 칠한 꼬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관 설정에서 머리카락의 밀도를 안내하기 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얼리얼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닥 중 어떤 부분이 가이드로 사용될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꽤 밀도가 높은 그루밍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꽤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0.0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번째마다 하나의 머리카락이 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100번째마다 하나의 머리카락이 가이드가 됩니다. 두 번째 그룹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첫 번째 그룹을 닫겠습니다. 그 값을 0.01로 변경하세요. 여기에도 디시메이션 설정이 있지만 곡선 디시메이션과 버텍스 디시메이션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룹 에셋에 가져온 후에 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간단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재질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체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텍스처를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처 참조를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의 색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 기본 색상에 연결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재질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텍스처 샘플을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색상 스킨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얼리얼의 그룹 플러그인이 스트랜드에 대해 특정 쉐이딩 모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쉐이딩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룹 에셋 내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경해야 할 것은 머리카락 스트랜드와 함께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연결한 후 후디니에서 설정한 머리카락 UV를 참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머리 속성 노드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루트 UV를 UV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카드 재질로 이동하여 다른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머리카드 텍스처를 참조하고 그것을 닫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카드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카락 쉐이딩 모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 조명, 이나 원하는 쉐이딩 모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활성화해야 할 한 가지는 머리카락 가닥과 함께 사용을 다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다 했습니다. 기본 UV는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질이 준비되었으니 그림을 위한 바인딩, 에셋을 생성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메쉬의 피부가 변형될 때 그림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 그림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변형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먼저 다람쥐, 스켈레탈, 메쉬에 대한 참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룹 에셋으로 이동하여 다람쥐 그룹 에셋을 오른쪽 클릭하고 바인딩을 생성한 후 참조를 붙여 넣습니다. 그렇게 완료되면 우리는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세요. 바인딩 에셋에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그룹 에셋과 스켈레탈 메쉬가 올바르게 정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인딩 에셋을 생성하기 전에 동일한 스케일과 동일한 회전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인딩 에셋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블루프린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액터 블루프린트를 생성하고 그것을 그룹 BP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것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스켈레탈 메쉬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속성을 복사한 상태이므로 우리의 스켈레탈 메쉬를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스켈레탈 메쉬 아래에 그룹 에셋을 추가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룹 에셋과 바인딩 에셋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룹 에셋을 찾아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바인딩 에셋입니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 할 한 가지는 다람쥐, 그룹, 자산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여러 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만든 재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룹 매트, 재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면 텍스처 색상이 다람쥐 털에 전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진으로 돌아가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청사진을 장면에 드래그 앤 드롭하면 그룹 자산이 적용된 완전히 텍스처링된 다람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격 메시로 가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면 이제 우리의 바인딩이 올바르게 작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어 카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람쥐 그룹 자산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헤어 카드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본 그룹 자산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제하고 다람쥐 카드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헤어 카드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룹 자산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가닥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성능을 절약하기 위해 카드를 레벨 오브 디테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헤어 카드, 그룹 자산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개의 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가닥 재료입니다. 이것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헤어 카드 재료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헤어 카드 자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카드에 추가한 두 번째 재료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온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카드 메쉬 참조를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레벨 오브 디테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하학 유형을 스트랜드에서 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업데이트 됩니다. 두 번째 레벨 오브 디테일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 자산 내에 텍스처링된 헤어 카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스트랜드와 함께 했던 것처럼 헤어 카드 자산을 청사진에 추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인 폴더로 돌아가서 원래 청사진을 복제하고 그것을 카드 BP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그룹 자산을 제거하고
헤어 카드 예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바인딩 자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저장하면 그리고 나서 먼저 우리의 골격 메쉬에 대한 참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 자산으로 돌아가서 바인딩 생성으로 이동한 다음 골격 메쉬에 대한 참조를 붙여넣고 생성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카드 재료로 가서 양면으로 변경하여 모든 각도에서 카드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장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카드 청사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카드, 바인딩, 자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컴파일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잡아서 장면에 드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기본적인 헤어 카드 다람쥐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재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텍스처를 추가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튜토리얼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골격 메쉬에 다시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면 바인드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을 마치기 전에 빠르게 살펴볼 몇 가지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랜드, 다람쥐, 방으로 가서 그것을 열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선 추정과 정점 추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 120만 개의 곡선이 있습니다. 저는 500만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수를 보면 실제로는 꽤 미묘한 차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거해도 시각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점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점의 경우 모든 곡선이 최소 2개의 정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곡선의 2배 이상의 정점이 필요합니다. 등등 원하는 시각적 품질과 성능의 균형을 맞출 때까지 계속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실 두 가지 다른 것입니다. 먼저 LED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LED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룹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기본 설정에서 100%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1대1이 아닌 0.5와 0.7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관 탭에서 설정한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레벨 오브 디테일 2를 생성했을 때 곡선과 정점이 각각 0.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실제로 레벨 오브 디테일 간에
블렌딩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레벨 오브 디테일 그룹 간의 파핑 문제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가 0.5일 때 이러한 값이 나타나고 화면 크기가 1일 때는 우리가 가진 전체 해상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만큼 많은 레벨 오브 디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 중 하나는 카드일 수 있습니다. 기하학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카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 섹션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채워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물리학입니다. 우리가 그룹을 페인팅한 이유 중 하나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룹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랜드 섹션으로 가면 다른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고 너비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룹별로 머리카락의 크기를 독립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섹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독립적으로 한 부분에는 물리학을 적용하고 다른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물리학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첫 번째 그룹인 꼬리, 그룹 1, 인덱스 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충돌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충돌을 제대로 설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하고 메인 레벨로 돌아가면 꼬리의 시뮬레이션이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미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이 튜토리얼이 슈디니에서 언리얼로 그룹을 가져오는 기본 워크플로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튜토리얼은 좋은 소개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